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또 우리 명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는 여러분이 느끼시겠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리라고 하는 학문을 인간의 운명에서 직접 풀어내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글자가 되는 천간의 10개 글자 10행이라고 하죠. 10가지의 글자와 지지의 12개의 글자 12행이죠. 그래서 토탈 22행의 글자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처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달, 한 보름 정도는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땐 원리고 생성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가르치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했다가 다시 처음 들어왔다 이해한다면 다시 보고 이런 걸 수없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알려드렸던 거 여러분들은 그냥 달달달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궁금하거나 어떤 의문이 나는 거는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됩니다. 절대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역학에 속하는 명리학은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를 끙끙 앓을 정도로 고민을 하는 거는 왜 좋으냐 하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연관된 모든 그 기초 원리들을 같이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에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 달인이 됩니다. 그거를 스스로가 자꾸 머리가 처음에는 아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용량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5년, 3년이나 한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억수로 쉬워지고 편해져요. 영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박세리 같은 골프 선수, 프로 골퍼가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이 연습을 합니다. 허리 연습, 자세 연습. 그럼 3년 후에는 눈 감고 하면은 벌써 알겠죠?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역학이 그래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 저는 그 과정들을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어왔다. 30년 동안.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가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사실은 30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30년 한 사람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22행. 앞으로 22행이죠.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가 서로 조합을 해서 60갑자의 간지 60개 60가지의 갑자부터 시작하는 행 에너지 운동을 할 거예요. 갑자, 을축, 병인정물 쭉 해서 다시 원위치 60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60개의 천간과 지지가 있죠. 간지. 자, 1차원적인 세계는 천간이 천간을 본다. 천간이 천간을 본다. 요거예요. 하늘의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자, 하늘이 있어라. 그냥 구름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자. 이런 거 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사랑을 염원하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지지도 마찬가지. 지지와 지지가 붙는 건 1차원적인 사고. 이런 이야기는 딴 데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분석하는 아주 근원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좋은 질문도 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제가 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으로 전달되면서 간지가 생깁니다. 여기 3차원이죠. 하늘의 뜻과 하늘과 땅과 그 땅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기운. 그래서 천기, 지기, 인기라 그래서 3기를 가지고 있죠. 천, 지, 인. 지장간이 바로 인간의 기운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저번 주에 하셨지만 그 지장간에서 인간이 땅 속에서 땅을 딛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 대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인간의 에너지 기운들이 바로 인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는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의 원리예요.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운동의 법칙이야. 그래서 지장간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그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눈 감고 사주를 해석하겠다고 객기 부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지장간은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경민 씨 생일이 언제예요? 양력으로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관계없이. 음력 7월 19일. 자, 음력 7월 19일입니다. 음력 1, 2, 3, 4, 5, 6, 7월이죠, 그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죠, 그죠? 맞죠? 틀린 비가 맞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자, 7월 19일인데 지장간이 뭐죠? 신중에 무, 임. 자, 며칠이죠? 7, 7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어제 배웠던 이 신달에 태어났지만 이 원숭이라고 하는 이 신달에 태어났지만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천간의 뜻, 이 여러 개의 땅에는 여러 개 숨어 있잖아요, 그죠? 19일이면은 7, 7, 14 플러스 16 요 병에 들어있다, 그죠? 어떤 분들은 7월 5일에 태어나면 요 무토의 기운이 신금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기운은 뭐라고? 여기에 가깝다, 무토에 가깝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요 13일에 태어났으면은 임수의 기 걸쳐 있으니까 중기에 가깝다. 수기에 임수라는 기운에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신달에 태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안에 속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붕어는 붕어인데 팥 들어있는 팥붕어예요. 만두 표현하면 가지 않겠다, 그죠? 만두 안에 속 들어있죠, 그죠? 그 속에 내용에 따라 뭐가 맛이 달라지죠?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이 지장간에 있는 계절에 누구나 다 천간에 있는 뭐가 나오죠? 연, 월, 일, 시. 이 월 있죠? 월, 영. 이 신이다. 그럼 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 임, 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월에서 이 계절에 가을에서 가지고 있는 내 태어난 사주 하나 둘 셋 네 개 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 월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 무, 임, 경인데 나는 19일이기 때문에 경에 두고 있다. 그럼 천간에 이게 내가 경이에요, 일주가. 그럼 나는 강하다, 약하다? 그냥 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굉장히 강한 거죠. 네. 만약에 내가 13이 임이다. 그럼 이게 임이 없다. 그럼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기운은 내가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이상과 염원과 바램이라 그랬죠.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근데 기운은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내가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란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해석하는 접근이 쉽게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논리 배우는데 보통 3년, 5년 걸려요. 딴 데서 답을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장간이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이런 원리들을 바로 적용해 보려면 지장간의 이 글자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학파들은 지장간 그거 몰라도 돼, 무시해도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아니 그러면 뭐 미적분 모르고 물리학을 공부하겠다, 대가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오장육부를 모르고 그 의학을 공부하겠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거든 냉큼 이야기 깨우쳐 주세요. 그걸 모른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 월령에서 천간에 기어 나온 글자가, 월령에서 기어 나온 글자가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 직업, 적성 환경으로 쓰는 거예요. 격이라고 하면 격. 그걸 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 월령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천간에 나올수록
힘이 세다. 힘이 센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 센 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잘났다. 힘 센 건 잘났다예요. 내가 강하다 이거지. 원령이 만약 경이 여기 있으면은, 네? 경이 여기 있으면 일주 내가 강하죠. 월에 연애 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 때가 강했던 거죠. 틀린 것만 쓰고 있는 지금. 월에 있으면 부모 자리에 아버지 자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요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또 형제 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조상 자리. 이건 내 자리, 자리 자리.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꼬고반에 가서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월령이라는 거 그리고 지장간이라는 거 이런 데 써먹는데 이렇게 써먹는 방법이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월령의 신딸인데 천간에 무, 임, 경이 안 나와 있어. 하나도 불행하게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내가 생각하는 염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염원들은 내가 태어난 계절에 있다 없다? 계절에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염원들의 물상들의 힘이 내가 태어난 환경에는 있다 없다? 없으니 힘이 없으니 그만큼 어렵게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니 이제 여러분 추리 들어가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학이에요. 학. 논리를 깔고 간 학. 이거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까지 가서 거기서 박사 한번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수님들인데서.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를 배운다고 해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고 그 이상을 논리법을 펼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장간 이야기 나왔습니다. 60갑자 이야기 나오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뭘 배우느냐 하면 간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간지는 몇 차원이에요? 시간이 공간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니까 3차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간,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입체가 되니까 이게 간지가 3차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가 바로 3차원 세계. 하늘과 땅. 우리 하늘과 땅에 살잖아요. 그 안에 인간. 우리 주에 살잖아요. 인간이 공중에 붕 떠가 삽니까? 그냥 못 살잖아요. 땅을 딛고 살잖아요. 간지. 그래서 이 간지에 60갑자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60갑자가 별로 60갑자가 아니고 60갑자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군들이 있는 거구나. 어떻게 1차원적으로 있어요? 2차원적으로 있어요? 3차원적으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라는 거지. 3차원적으로 있더라. 그러면 자, 다시. 연, 간지, 월 간지, 일 간지. 간지 하나가 60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또 요도 또 월에서 나온 6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0 곱하기 몇 개예요? 60 곱하기 60개지. 이 자체는 60개 있잖아. 60개의 몇 승이에요? 60개? 60개? 60개 4승인가요? 그래야 되나? 네, 4승. 4승으로 되겠죠. 근데 나오는 확률로 따지면 60이 60.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뭐가 오냐면 대운이 와요. 대운이 온다는 이유. 대운이 또 이게 또 오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연관되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사주팔자 명리를 해석하는 패턴을 잡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한 20년은 지나야 왜 전체적으로 퍼즐 게임을 우리 그 그림 맞추는 퍼즐 게임 있잖아요. 얼추 맞췄을 때 아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주가 해석이 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답만 딱딱 지어드려서 지금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은 답은 알고 가세요. 그 대신 그 뒤에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 태양이 왜 저 떠 있지?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계속 해보라는 거지. 태양이 떠 있으니까 떠 있는 거겠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조물주가 그 전부터 만들어 놨겠지. 그 대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정립할까,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해보니까 반복적인 패턴이 생기더라. 사주팔자도 보니까 요런 형태의 구조라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적 경향성을 갖더라. 그래서 직업도 요런 걸 갖더라. 행동도 요런 걸 하더라. 요런 걸 좋아하더라. 이런 행위를 하더라. 라는 게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 도가 트이는 거예요. 도의 입문 그래서 된 거죠. 도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호에 태어났는데 내가 경금이다. 이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지금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일주이면 이런 의미가 더더욱 강하게 나타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옛날 공부할 때는 가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 일반적인 분들 들을 때는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일주에 써먹는 건지 그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배우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하면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년이라는 세월을 혹시 저하고 같이 가는 분들은 도사님이라는 반열에 제가 앉혀놓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위에 최고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하고 사사의 개념을 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까지는 여러분 진짜 가고 싶은 분들만 가고 그건 진짜 명리는 나의 문명하는 분들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30년을 딱 3년 조금 더 넘어가면 뭐 2년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자기 의지가 먼저 돼야 되고 자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 했잖아. 오행 중에 뭘 좋아해요? 결실 좋아하죠. 결실은 곧 뭐예요? 인간 세상에서 돈. 돈과 연관되고 돈적인 것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물질에 관심이 많이 있는 통제성. 결실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집약이 돼가지고 통제되어지는 거잖아요. 금융, 결실, 통제, 숙살지기 뭔가에 뭉쳐야 되잖아요. 가장 작은 공간에 막 귀한 것들을 뭉쳐놓는 거. 그리고 정리한다는 숙살지기가 뭐냐면 필요 없는 건 다 죽여버려요. 필요 있는 것만 만들어 놓아. 라고 하는 권력성인 자예요. 이 사실 경금은 권력을 쥐고 싶다는 거예요. 경금 본래가 남 위에 으떡 내가 부리고 싶다는 잠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금이 있으면 일주에 있으면 그런데 현실을 받쳐줘 안 받쳐줘? 안 받쳐주면 어떻게 돼? 안 돼. 그죠? 이런 개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패턴을 알면 여러 가지 패턴을 응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는데 제가 진짜 하여튼 15년 넘게 걸렸어요. 이런 해석의 패턴을 익혀주는데 이해되시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아가야 될 부분이죠. 학문적인 거야 뭐 물론 책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겠지만 뭐 제가 드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해석의 패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면 스스로 깨닫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자, 오늘은 그래서 목기편을 하겠습니다. 목기편. 목의 기운. 그 중에서 목의 대표적인 기운은 갑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목은 뭐죠? 추나추동 중에서 봄이죠. 자, 양간은 봄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기운을 하죠. 아, 봄이 왔구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갑은 기의 의미를 많이 가져요. 기운적인 의미. 기는 느낌으로만 알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아, 보니까 이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네. 봄이 왔구나. 그 내용을 채우는 건, 봄을 채우는 건 뭐라 그랬죠? 음목, 은혜. 이건 질의 개념을 말해요. 질이 뭐예요? 퀄리티. 영어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레벨이나 순도나 여러 가지의 것들. 내용물을 채우는 게 질이라고, 질. 그죠? 안에 만질 수 있는 느낌, 촉감 이런 게 질이라고.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기는. 그래서 양간들은 기고 음간들은 직이에요. 그래서 음간들이라고 하는 글자는 주로 음이기 때문에 물질에 가까운 것을 좋아한다. 양간은 뭘 좋아해요? 트렌드, 기운, 흐름, 그냥 전체적인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야욕, 이상 이런 거는 양간이 있어요, 음간이 있어요. 양간들이 있는 거예요. 명예 이런 거. 뭐 한번 해볼래? 이러면 땡기는데 은간한테 이야기해봐요. 아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야 돈 되는 거 있다. 너 그래? 지레기. 은간들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항상 약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에너지 운동 자체가 물질이에요. 양간한테는 뭘 줘야 꼬시키는 줄 압니까? 명분과 명예를 줘야지. 예, 호연지기. 자네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신 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당신은 진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일 것 같은데 아 당신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나에게 힘 한번 보태줘. 그래? 그럼 내가 하지. 은간 막 이러잖아요. 은간 안 해요. 말할 거예요. 딴 데 가 있어요. 은간들은 그렇다는 거지. 본래 자기의 요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이 양으로도 변했다가 양도 음으로 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층간합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구들을 많이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기, 이 목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운둔갑 들어보셨죠? 김운둔갑. 김운둔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결국은 갑의 성질을 가지고 을로 됐다. 을이 병으로 됐다가 정이 됐다가 무로 됐다가 기로 됐다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이 안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뿐이고요. 처음에는 갑으로 왔다가 그것이 무르익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경금이라는 결실로 와닿죠. 제 말 조금 어렵긴 하죠. 지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글자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에 속한다 그랬죠. 자 아무것도 없는 얘들도 아무것도 지구상이나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졌다? 제일 먼저 나온 그것은 무엇이다? 예, 무조건 갑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갑이 하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없어요. 얘도 못해요. 얘도 못한다. 제일 먼저 하는 그게 드러나는 그 밖으로 딱 드러났다. 그게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갑이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갑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봄에 비유해요. 매년 봄이 오잖아요. 매년 봄이 오잖아요. 그러나 작년에 봄과 올해 봄은 다르겠죠.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더라도. 근데 그 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롭게 나오는 그 무엇. 항상 뭔가 시작하는 할 때 처음 하는 그 과정 행위. 그래서 기존에 있는 틀을 벗어버립니다. 깨부수고 나오죠. 목기라고 하는 이 기운은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일컬어서 갑이라고 합니다. 책 읽는 이야기 드릴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을은 뭔데요? 이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을은 갑에서 조금 더 성장한 목기예요.
갑에서 조금 더 성장했다는